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힘든 시기에 만나서 한평생을 정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든든한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저의 피나는 노력으로 고생 끝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운도 많이 따라줬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기에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죠. 남편은 6년 전 거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빌딩을 한 채 사서 월세만을 받으면서 임대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젊을 적에 둘째 아들까지 있었는데 몸이 허약하여 어릴 적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이후로 저희 부부의 정은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모두 쏠릴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은 부모를 닮았는지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더니 그 길로 바로 사업을 차려서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큰아들이 대견스러웠던 게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땐 사실 저나 남편이나 많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사업이 무슨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아니고요. 큰아들은 그때 당시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할 때 혼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저와 남편은 10원짜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니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놔두었지만 큰아들은 사업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웬만한 기업의 연봉보다는 몇 배는 더 벌고 있다는 걸 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때서야 저희 부부는 큰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차라리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임대빌딩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빌딩은 회사들이 몰려있는 유명 지역이었고 월세만 해도 빌딩에 입주한 업체들 전부 다 합하면 어림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들이 대거 몰려있다 보니 사업자들에게는 미팅을 하기 좋았고 건물에 여러 시설들도 들어와 있어서 아들이 사업하기에는 정말로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었죠. 저희 남편은 돈을 벌고서도 항상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빌딩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었지만 자신이 경비를 나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세입자 회사원들은 남편을 그냥 경비원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말하기를 당신 대체 왜 그래요? 이제는 좀 쉬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마냥 집에만 있기보다 이렇게 있다 보면 세상의 일들이 더 생생하게 체감이 된다고 그러니 저보고 방해하지 말라더군요. 저는 불만은 많았지만 그냥 남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뭐 나쁜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걸 원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분가에서 살던 아들과 남편이 매일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 서로 자주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도 곧 30이라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어느 정도는 이른감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나이가 문제겠나 싶어서 어서 데려와 보라고 했었죠. 이미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했다며 정말 좋은 여자라 엄마도 보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며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까지 다니는 진짜 멋진 여자라고 자랑을 계속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오는 며느리감에 은근히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날 날짜를 잡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된 날이죠. 저는 남편이 그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한 남편은 아들에게 분노하며 말하기를
지금 저런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우리한테 데려왔냐며 사업은 잘 할 줄 아는 녀석이 여자 보는 눈은 그야말로 호구가 따로 없다며 갑자기 아들에게 큰 호통을 치던 남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남편에게 아버지,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려 하자 제 남편은 당장 그 입 닥치라고 말하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냈었죠.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자기가 그날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고 하며 빌면서 말을 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따라 나가려던 아들놈을 붙잡아서 저희 가족끼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며느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너가 데려온 저 망할 여자가 너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었지?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는 아들이었고 남편과 예비 며느리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회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제 남편의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 남편은 실제로는 건물 주인이지만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남편과 자연스럽게 예비 며느리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옥상 정리를 하기 위해 빗자루와 삽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예비 며느리와 함께 타게 되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저희 남편에게 아저씨 당장 내리라고 말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묻게 되었고 왜 이리 눈치가 없냐고 아저씨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서 제 몸에 냄새가 옮길 것 같으니 당장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고 당당히 말하길래 저희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빌딩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경비원이라면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법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 거기에서 예비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일에서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은 무식해서 안 된다며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주한테 말해서 당신같이 천한 경비원 직원 한 명 자르는 거 일도 아니야. 어디서 토를 달아 달기는. 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은 벙 쪄버렸답니다. 남편이 이 상황이 자기 딸만한 여자랑 계속 실랑이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건물주인데 대체 누구한테 건물주를 운운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마침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예비 며느리는 남편을 갑자기 밀쳐내며 엘리베이터에 들어있던 청소 도구들을 발로 차더니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고 웃으면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순간 남편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 3대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던 남편. 근데 그 이후로도 예비 며느리는 자주 빌딩을 찾아왔지만 교대 근무를 하던 남편과 3번 정도 더 마주쳤고 자기를 볼 때마다 비웃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향하던 곳이 아들의 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기에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한 것과 맞물려서 남편은 정말 에이 아니겠지 설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데려온 그 여자가 그 싸가지 없던 엘리베이터 여자인 것을 알고는 남편이 저렇게 분노하여 대폭발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큰아들에게 저는 이게 네가 말한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여자냐고 했더니 아들은 도통 믿지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자기 앞에서는 보육원 봉사활동도 다니고 지하철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하다고 말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나오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보면 우는 그런 여자라고 또한 자기 회사에 오던 이유도 제가 야근이 있는 날이면 도시락도 싸서 줄 정도라고 그래서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집에서도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며 꿈에도 그럴 줄 몰랐던 아들놈에게 남편은 그럼 지금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아들에게 따지니 그건 절대 아니라며 자기도 자초지경을 좀 알아보겠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아들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큰아들은 허탈한 표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아들은 여자친구를 찾아가 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자기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대뜸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냐니까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라더니 요즘은 경비원 일만 해도 모두 자기의 건물인 것 마냥 허세 부릴 수 있는 거냐고 경비원으로 그 건물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의 건물인 줄 착각할 수도 있겠다며 비아냥거리더랍니다. 큰아들은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낯선 모습에 충격을 먹게 되었고 마음을 좀 추스리며 여자친구에게 다시 말했다더군요. 지금 한다는 말이 그런 말밖에는 없어? 너 진짜 내가 알던 여자 맞긴 해? 라고 하니 여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말하기를 적어도 나는 너처럼 거지같이 남한테 부자라고 속이진 않아. 진짜 200억의 건물주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개털이네. 라며 화를 내는 그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어이없고 기가 차서 사실대로 그냥 여자친구에게 모두 말해줬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빌딩이 200억인 것까지 조사를 했어? 나는 그저 우리 아버지 빌딩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말했는데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버지 경비원이신 거 맞고 빌딩 건물주신 것도 맞아. 라고 하니 여자친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며 믿지 않으려고 했다더군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진짜 고맙다. 너 같은 속물인 여자의 진실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너가 믿던 안 믿던 네 자유고 아버지는 원래부터 이 빌딩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인수하셨던 그날부터 경비를 시작하신 거야. 근데 아버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여자한테 진짜 뭣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 사기 결혼할 뻔했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하네요. 결국 그렇게 아들의 결혼 해프닝은 끝나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아이는 그 후 자기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봤는지 큰아들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미쳤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사정을 하는 연락이 자주 온다고 했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는 자기도 자기 눈을 못 믿겠으니 당분간 여자는 안 만나겠다고 하네요. 저희도 그 이유로 아들에게 몇 번의 선을 보게 하려고 했으나 이전에 여자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었는지 일에만 몰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이런 일도 있네요. 참 기가 막히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화가 납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참 우습게도 제 친한 친구의 집에 잠깐 들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있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봤더니 어떤 여자와 오붓하게 있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런지 튀어나온 남편의 발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남편은 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저에게 뺨을 내주고 그 여자는 저를 피해 달아났어요. 달려가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여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죠. 아이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한 것을 모조리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받아냈고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질 것을 저와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아이 때문에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거짓된 부부의 생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여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엄마의 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미치도록 싫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도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저에게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모두 떨어진 지 오래였고 남편이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저에게는 그저 더러운 놈이었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바람났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아이에게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최대한 사이가 좋은 부부인 척 연기를 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 관련 이야기가 아니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양쪽 집안에서도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 친정을 찾아뵙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그새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알고 보니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땠냐면요. 일주일에 2번을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굳이 남편까지 안 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말했더니 남편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야근도 하고 심지어 격주로 토요일에 가끔 일도 있는데 저는 남편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는 야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속은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람도 이놈이 다시 피고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가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다른 이모랑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다른 이모랑 있었어. 아빠는 엄마도 좋고 이모도 좋은가 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저는 일부러 아이에게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남편은 자신의 폰으로 가끔 어린이 프로그램 동영상을 아들에게 틀어주는데 그때 남편의 폰으로 상간녀와 있는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아이가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알게 된 이상 저는 저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이참에 모든 증거를 모아 이 상황을 제대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 알아봤는데 글쎄 내연녀가 저번에 저에게 들킨 그 여자인 것입니다. 저에게 헤어진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의 뒷목을 잡게 했던 것은 2년 전에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선 저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는 남편의 폰을 몰래 보면서 증거를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번 주말에는 그 여자의 아이를 여자의 친정에 맡겨놓고 호텔에서 놀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호텔의 이름과 호텔의 방번호를 모두 외워둔 뒤 저도 주말에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호텔로 찾아가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무엇을 주문했는지 몰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더라고요. 순간 저를 본 그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요. 당황했는지 문을 잡고 있는 손이 벌벌 떨면서 문을 발로 밀어서 호텔의 틈 안을 보니 이 여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며 저에게 무례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면서 안을 보니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이렇게 하면 이들은 아마도 제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온 거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도 제가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주문 제작으로 선물해 주었던 구두였던 것을 몰라서 그런지 대충 저를 소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갑자기 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사과하고 모두 끝난 거 아니었나요? 저에게 사사건건 이렇게까지 참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신발을 보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그냥 제 남자친구 신발인데요. 남자친구 신발이 저희 결혼기념일에 주문 제작한 제 남편의 신발과 똑같네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반박해주기를 바랐지만 제대로 놀랬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이는 어디 있어요?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내가 뒤집어 엎기 전에 네 발로 나와. 그랬더니 살짝 갇혀있던 방 틈으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더군요. 여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뭘 어떻게 와. 3년 동안 정신을 좀 차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쳐? 솔직히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나도 남자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다 자기 탓이야. 그럼 얘는 욕구 해소용이고 너 기 살려주는 거니? 지난 몇 년간 힘들었어. 한때 바람 피웠던 거 미안해서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받아주지도 않았잖아. 무릎을 꿇으면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치가 떨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은 거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그 아이랑 살림 차리려고? 제가 2살 된 아이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몰랐는지 엄청나게 당황하는 겁니다. 이혼 안 해. 내가 얘랑 끝낼게. 정말 미안해. 하니까 그 여자는 발끈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더군요. 뭐? 나랑 끝내겠다고?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야? 이제 곧 이혼할 거라며. 이혼 소송 밟고 있다며. 라고 말하자 남편은 야, 넌 조용히 해. 나 와이프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상간녀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때문이잖아. 너가 우리 바람 피는 거 처음 알았을 때 이혼 순순히 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내 딸 절대로 아빠 없이 살게 안 할 거야. 당장 이혼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내가 네 뜻대로 해줄 것 같아? 아니, 저 남자 내 옆에서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게 만들 거야. 난 절대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줘. 난 네가 불륜한다는 사실과 네 딸이 그것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나온 아이라는 거 평생 동안 네 뒤를 따라다니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순간으로 맺어진 관계가 너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 거니까. 했더니 겁 없이 어디서 버림받은 주제에 입을 놀려?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니까 네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팩트를 알려줬습니다. 너 미쳤니? 어디서 뭐 잘못 먹었어? 야, 누가 지금 사랑 노름에 놀아놨더라? 누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너는 그냥 유부남이랑 바람난 더러운 여자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니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틈에 그 여자 모르게 신발로 살짝 끼워놨더니 큰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부끄러운 것을 좀 깨달았는지 서둘러 짐을 챙기더군요. 그러더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말하고 사라지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웃었어요. 남의 남편과 놀아나면서 마치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이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행세하는 이 여자가 참 뭐 같아 보이더군요.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디를 가냐며 뺨을 후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맞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너 지금 얘 안 말리고 뭐해? 정신 차려. 너도 나한테 미친 짓 당하기 싫으면. 이라고 했더니 상간녀의 몸을 붙잡고 말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호텔에서 준 가운을 입고 광년이처럼 달려드는 상간녀, 그리고 팔을 붙잡으며 말리는 남편, 둘의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이 여자와 놀아났고 심지어 2살 된 아이까지 있다고. 나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거고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이후로 시댁을 찾아갈 일 없을 거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네 엄마도 너의 그 추악한 더러운 짓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이 아셨다는 것은 완전 끝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남자보다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호텔방을 나왔어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2번이나 목격하게 되고 상간녀와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몇 시간 전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흥분했던 제 감정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니까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이틀 정도 지나고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시댁에서 맞고 왔는지 팔과 다리가 예술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반강제적으로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한번 그 여자한테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말을 들었다더군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딱 2년이 지난 날이에요. 강렬한 그날 이후 처음 밑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미친 것 마냥 집안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하는 것도 사라진 것 같아 그냥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상간녀가 이사간 집에 주소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 여자를 만나 깔끔하게 손봐주고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남편에게 얼씬거리지 않으면 아이는 어머님이 기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본 지인은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홀로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은 저를 내려놓고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제 마음이 다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고하네요. 그래서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는 것보다 항상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한의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별거를 할 생각입니다. 계획도 있고 결심도 확고한데 제가 어느 순간 변할지는 모르겠네요. 바람이 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망가뜨리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발 순간의 감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다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 말고도 주변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튼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쩔쩔매면서 반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만큼 고통을 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협박당해서 그런지 얌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번 더 저를 속인다면 그때는 제가 이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무덤에서 죄 없는 자식까지 고통을 받게 만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내 자식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게끔 할 거예요. 이래서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가 봅니다.